아토피 30년차 제이슨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을 제가 그 스테로이드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 피부과 전문의 과정을 하고 계시는 의사분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학계의 판단은 주사나 경구용 투여가 아닌 외부에 바르는 연고의 경우 부신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학계의 판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처가 난 경우, 상처에 스테로이드를 바를 경우나 입안이나 눈 같은 점막기관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를 때는 부신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덧붙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테로이드 연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포비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그러한 스테로이드 포비아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문적인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 분께서 이런 정보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정확한 것은 학계에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알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은 제 생각 아쉬운 점은 어떠한 것이냐면 부신기능의 저하를 가져오진 않는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바를 때는 좋아지나 이거를 중단하면 피부가 다시 가려워진다. 그리고 결국은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등급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써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제가 학계의 정보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정보는 제 지금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제가 지난주에 한 이틀 정도에서 3일 정도 수면을 한 하루에 4시간 정도 취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요 윗입술에 제가 줌을 좀 당겨 볼게요. 요 윗입술 보이시죠? 여기. 요 윗입술에 여기에 얼굴 너무 크면 부담스러운 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윗입술에 그 구수염이라고 하는 구수염 단순 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구수염의 치료에는 그 항바이러스 연고가 쓰이죠. 뭐 아시클로바라든가 바이버라는 크림이 쓰이는데 그거를 바르면은 바로 들어가진 않고 좀 며칠 정도 지나야지만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수면이라는 것은 우리 면역 밸런스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즉 제가 수면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면역 체계가 흔들린다.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면역 밸런스는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이 높다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높다 낮다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밸런스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잠을 잘 많이 못 자더라도 면역 밸런스가 잘 유지되어야 하고 외부의 항원들이 나에게 올지라도 내 밸런스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면역력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외부의 균이 침투했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 같아요. 만약 제가 드린 내용이 틀리다면 다시 정정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남북관계가 여기 남북까지 아토피 얘기하다 남북관계까지 나오는 이런 자 남북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웃기네. 북한이 내려오거나 우리 대한민국이 침략하거나 해서 어느 한 곳이 뚫렸다면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랬을 때 들어왔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공격했지만 바로 방어를 해서 이거를 내보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밸런스가 이미 그 대한민국의 면역 밸런스는 잘 유지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뚫렸어요. 그러면 이 뚫린 곳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공격받은 곳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기간이 회복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기에 딱 그 구수염 바이러스가 하나 딱 올라왔어요. 방울 한 개가 딱 맺혔는데 제가 물론 저는 항바이러스를 발랐습니다. 발랐고 어제 제가 잠을 좀 충분히 잤어요.
그리고 뭐 수분도 좀 충분히 섭취하려고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밸런스를 다시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면역력이 아닌 면역 밸런스가 잘 유지되고 있나 없나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피부를 본다고 하면 저도 이제 이렇게 여기나 이런 목 부분에 가려움증이 아직은 있고요. 이 흉터들이 좀 있습니다. 상처, 흔히 말하는 아토피 긁음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뭐 태선화 단계가 남아있긴 한데, 가려울 때 이곳은 그런 면역 밸런스가 무너진 거라고 봐야 된다. 요렇게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다 보니 이게 아무런 뭐 말도 안 되는 카더라,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한간에 떠도는 뭐 그런 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좀 신중해서 영상을 좀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가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부의 면역 반응, 가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면역 반응을 통해서 가렵게 어떤 신호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긁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긁진 않잖아요. 내 몸에서 긁어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긁는 건데, 이게 일단은 히스타민 분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히스타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 결과 가려움이 유발된다라고도 표현해요. 네, 이런 정보들이 사실 네이버에서 뭐 의학 답변, 지식인을 통해서 의학 답변을 보면서 얻은 저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려움의 원인, 가려움과 히스타민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하려고 하죠. 면역 이야기를 했으니까 히스타민과 가려움, 이렇게 제가 검색을 했어요. 이렇게 히스타민과 가려움